안녕하세요. 청담리투 클리닉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지방분해 주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워낙 많은 병원들에서 시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얼굴에 이제 좀 살이 많다거나 볼살이라던가 또는 심술보살, 이중턱살, 광대 쪽의 살들을 좀 줄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그런 주사를 놔줌으로써 지방 분해를 유도하는 그런 시술들을 하게 되고 때로는 복부라든지 팔 뒤쪽의 살이라든지 옆구리 러브핸들 살이라든지 허벅지 살 이렇게 다양한 부위의 바디에서도 시행을 합니다.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경우는 부위나 어떤 얼굴에 맞춰서 잘 시행할 경우에 효과를 잘 느끼는 편인데 어떤 지방분해 주사의 그 성분들에 따라서 지방을 파괴하는 어떤 성분을 쓰냐 또는 지방의 어떤 크기를 줄이는 성분을 쓰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효과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조금은 더 길게 유지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지방세포 자체를 좀 파괴시키거나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거나 붓기를 좀 감소시키거나 또는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고 또 림프의 순환을 좀 좋게 하는 작용들, 지방 대사를 좀 촉진시켜서 지방이 좀 분해되는 걸 돕는 물질들, 그리고 주사 시에 통증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pH라고 하는 그 산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물질들,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하는 물질들 중에서 각자의 어떤 스타일대로 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좀 성분들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붓기라던가 이런 자국들이 좀 날 수 있는 게 있고 성분에 따라서 또는 넣는 양에 따라서 과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살이 패이는 부분, 꺼지는 부분들 그리고 스테로이드 성분을 쓰는 지방분해 주사에서 양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부정출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간 어떤 윤곽주사 이렇게 또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갔을 때 지방을 좀 파괴시키는 효과가 커지는 거는 사실이고 그 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는 생리 주기가 아닌데도 월경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넣지 않거나 또는 넣더라도 소량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추가한다면 마찬가지로 또 성분에 따라서 반복 시술을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꾸준히 할 경우에는 살의 탄력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지방분해 주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분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방분해 주사가 좀 좋았다 또는 이런 분에게는 그래도 추천할 만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방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카메라의 특정 부위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지방분해 주사가 볼륨을 확 줄이면서 카메라에서 좀 선이 좀 부드럽게 나오는 거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어떤 특정 부위에 좀 볼륨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줄이는 것에서는 꽤나 장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시술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얼굴 같은 경우에 살 자체가 워낙에 그냥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살이 많을 때 지방분해 효과를 끌어내는 어떤 기기 시술들은 물론 이제 그 기기별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소 점진적인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강도나 시간, 시술 시간이나 어떤 장비에 따라서 당연히 편차는 있겠지만 좀 얼굴 전반에 좀 살이 땡땡하게 많은데 그걸 1차적으로 좀 줄인 후에 다른 리프팅 시술이나 지방분해 기기 시술들을 병행하기에는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도 있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디 부위 같은 경우 부위별 어떤 살을 줄이고 싶은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특정 부위들은 생각보다 지방분해 주사가 강점을 지닌다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종아리와 이제 발목이 이어지는 라인에서 근육이 아니라 이제 살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지방분해 주사를 놔주면 선이 상당히 날렵하거나 좀 갸름해지는 거를 잘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 부위 여기 이제 어깨와 이제 가슴 사이에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살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특정 부위의 시술에도 상당히 볼륨이 좀 매끄럽게 선이 좋아지는 거를 많이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승모근 위쪽에 이 어깨살
승모근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살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잘 만져보면 그 부위가 이제 살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지방분해 주사를 바디용으로 놔줬을 때 생각보다 만족도가 큰 그런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특정 케이스와 특정 경우에는 지방분해 주사가 꽤나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이 시술을 합니다. 병행해서 이제 효과가 좋은 시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얼굴의 어떤 상태나 얼굴 라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V라인을 선명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지방의 양을 좀 지방분해 주사로 좀 줄여주면서 턱보톡스나 턱끝 필러 등을 같이 만약에 병행하게 되면 V라인이 상당히 살아나는 그러면서 약간의 가벼운 리프팅 시술을 병행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행 시술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분해 주사를 맞기 전에 꼭 좀 중요하게 좀 검토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살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피부의 탄력 자체가 좀 떨어져서 살이 좀 늘어져서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중턱 같은 경우에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분해 주사를 맞지 않는 게 좋고 실리프팅이나 또는 기기 리프팅 시술들을 통해서 좀 보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지방분해 주사를 너무 반복해서 너무 오래 맞으면 탄력 자체가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적합하게 시술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분해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식단 관리나 운동을 통해서 자기 살이 다시 더 찌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언제나 같이 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정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방분해 주사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리트 클리닉 김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